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0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 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 2 제물포 해전 1904년 2월 9일 대한제국 제물포와 주변 해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러일전쟁 최초 전투이며 인천해전 또는 인천전투라고도 한다. 리순왕 해전과 함께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첫 전투였으며 기습적인 공격을 가한 것이 특징이었다.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던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제물포 리순왕에 이르기까지 제1태평양 함대를 주둔시킴으로써 군사적 대세를 갖췄다. 이에 일본 연합함대의 제독인 우류 소토키치는 류순왕을 공격하려는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명령을 받아 6척의 순양함과 2,500명의 병력으로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방호 순양함 지오다는 10개월 동안 제물포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주둔한 러시아의 장갑 순양함 바략과 포함 코리에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전투 직전인 1904년 2월 7일 일본 연합함대의 대규모 무력 전단을 본 러시아의 포함 코리에치는 리순왕에 지원 요청을 보냈고 2월 8일 이른 아침 코리에치 함이 일본의 순양함 지오다를 발견하고 포를 쏘았으나 지오다는 의뢰로 대응하여 양측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결국 코리에치는 항구에서 퇴각했고 지오다는 우류 제독의 소대와 접선했으며 영국의 HMS 탈봇, 프랑스의 파스칼, 이탈리아의 엘바, 미국의 군함 빅스버그 등 장박한 중립국가 함선에서 일본 해군에게 항해했으나 오히려 위협을 받고 피신했다. 우류 제독은 경순함, 순양함 지오다, 다카치호, 아사마, 나니와 니타카, 아카시아, 열애정 사척을 이끌고 3,000명의 군사들을 제물포에 상륙시켰으나 일본 군대는 제물포로부터 이동하여 서울을 그리고 대한제국의 나머지 부분을 점령했다. 그리고 2월 9일 오후까지 14대 2로 일본군과 러시아군이 전투를 벌여 일본군은 바락함에 올라타 사관생도인 알렉세이 니로도를 포함한 성조원들을 학살했으며 남은 함대는 대포와 뢰정을 이용 두 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자 바락함과 코리에치의 성조원들은 납부당할 것을 우려해 두 전함을 자침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2월 9일 일본 함대는 제물포 항구 5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켰고 선제 공격을 하여 군사적으로 승리한 일본군은 한반도를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일 후인 2월 12일에 러시아 공사가 철수함에 따라 대한제국과 러시아는 국교가 단절되었다. 침몰한 러시아의 함정은 뒤에 일본군에게 인양되어 일본군 함정으로 개조되었다. 압록강 전투 1904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일어난 전투로 압록강 시너지 주변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투이다. 구로키 다메모토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 육군 제1군 42,000명이 첫 번째로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가는 도중에 이를 저지하고자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 육군 동방 파견대 24,000명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며 압록강 도하작전이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무기가 일본군 병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과신하고 병력을 분산 배치한 러시아군의 미하일 자슬로치 장군에 대해 일본 육군은 충분한 하프를 갖고 공격하여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 러시아 육군은 정군을 이용한 결전을 피하고 조속히 퇴각했기 때문에 일본 육군은 도광을 별다른 손해 없이 완료할 수 있었다. 진저우 남산 싸움 1904년 5월 25일에서 5월 26일까지의 랴오룡 반도의 리순 북방 진저우성 남쪽 근교의 남산으로 불리는 곳에서 양군이 격돌했는데 러시아군은 기관총 등을 장비하여 남산을 어느 정도 요새화시켰기 때문에 중반 참호전 공성전이 되었다. 일본 육군 제2군 한적보다 수배나 되는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병력의 10%를 넘는 병력을 잃었다. 압록강 전투 이후 양군은 요동반도에서 전역을 진행했다. 러시아 육군은 요동반도의 중심이었던 남산의 야포 114문 및 기관총을 장착하고 참호와 철조망 지뢰를 갖춘 건대적 진지를 구축했다.
일본 육군이 이런 근대적 진지의 공격을 펼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청국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해 요새의 구조를 이미 파악했다. 제4사단 공격이 진저우성에 대해 시작됐지만 실패로 끝났다. 제1사단에서 정원된 2개 대대를 더한 제3차 공격으로 진저우 공략이 완료됐다. 그 뒤 남산에 대해서 공격이 가해졌고 진저우만에서 해군의 한포 사격이 공격을 지원했지만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끈질긴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포탄에 대한 러시아군은 철수를 개시하여 제2군은 남산을 점령하고 일단 승리를 거뒀다. 양군은 그 후 단약 보급을 받고 만주를 향했다. 철수한 러시아군은 약간의 저항을 하면서도 리순으로 철수하고 배수의 진으로 일본군은 제3군과 대치하게 되었다. 또한 제3군 사령관 노기 마르스케도 제2군에 소속되었던 장남 노기 가치노리를 이 싸움에서 잃고 말았다. 히타치마루 사건 1904년 6월 15일 대한해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서쪽으로 가던 육군 징용 운송선박 3척이 러시아 제국 해군 블라디보스톡 순양함대 이하 블라디보스톡 함대 소속의 3척 장갑 순양함 러시아야 류리크와 그루모보이에 의해 잇따라 공격을 당하면서 항복 거부 등의 이유로 격침되어 파괴된 사건이다. 특히 육군 징용 운송선박 히타치마루의 격침은 일본 내 여론을 들끓였다. 연합함대 특히 동해의 예상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가미무라 히코노조 중장이 이끌었던 제2함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제2함대는 사건 발발 2달 후인 8월 14일에 일어난 울산해전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사실상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6월 15일 8시경 방호순양함 스시마로부터 오키노성 근해의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제2함대는 의뢰정 부대를 급파하는 동시에 왕내 선박에서 다케시키 등지로 대피를 명령했다.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는 일본 측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스시마 해협에 도달하여 먼저 수송선 이즈미마루를 발견했다. 이즈미마루는 6월 13일 요동반도의 얀다이오를 출항하여 일본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는 이즈미마루를 정선시켜 성선자에게 퇴거를 공고하고 퇴거를 확인한 후 포격을 가해 격침시켰다. 이즈미마루에 대해 일본은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는데 4명이 사망하고 해산시켰던 성선자의 대부분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에 수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사에서 육군 병사 2명, 해군 병사 1명의 편성자 3명을 포함한 112명 중 전사자 7명, 쿠라야 2해 해군 상당병을 포함한 83명이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 22명이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전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마주친 것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로 보인다. 함대는 처음에는 공포탄을 발사하다가 곧 실탄 발사로 전환했으며 히타치마루는 전속력으로 후방 도주를 하다가 포탄 한 발이 히타치마루의 기관부에 명중된 것을 시작으로 근접 사격을 통해 약 100발의 사격을 받아 전사자가 속출했고 기관은 파열되었으며 곧이어 제3갑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히타치마루 선내는 피바다가 되었고 남아있던 제1연대 병사들은 소총으로 반격을 했지만 압도적인 공격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고 치열한 전투 끝에 군기를 받들고 있었던 후지사키 히토 육군 2등병이 살아남아 가정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명령했지만 직후에 그도 포탄이 맞아 부상을 당한 후 할복했다. 군기는 오쿠보 다다시 소위가 깃대를 부러뜨리고 불을 질러 소각했다. 연대 깃발과 중요 수류 소각을 지켜보며 남아있던 장교들도 할복 및 건총 자살과 바다에 투진하여 자살하며 히타치마루에서 순직했다. 히타치마루는 세 번째 일제 사격을 받고 15시쯤 침몰했다. 이날 히타치마루의 전사자는 육군 958명, 해군 3명, 성무원 130명, 총 1091명에 이르렀으며 남아있던 생존자 중에서 무사히 탈출한 후지사키 히토 2등병을 포함한 37명은 어용선 토사마루 일본우선 5402톤에 구조되어 무스레 섬에 상륙했다. 생존자는 예비군이 보병 제1연대 본부 96명, 제14단 치사병 32명, 해군 관계자 1명, 각종 승무원 18명 등 총 147명이었다. 모티엔 전투
1904년 6월 27일 표도르 켈러 중장이 이끄는 러시아 제국 육군 크로키 다메모토가 이끄는 일본 제국 육군 소규모 군대가 전략적 요충지인 모티엔고기에서 벌인 충돌적인 전투로 만주 랴오동 반도에 위치한 모티엔고지에서 일어났다. 표도르 켈러 백작은 압록강 전투 이후 러시아군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25,000명을 이끌고 단동과 랴오동 반도 사이의 주요 도로들을 교차하는 모티엔 고개에 주둔시켰다. 당시 러시아군 총사령관 알렉사이 쿠로파트킨과 미사일 스코벨레프의 친구였던 켈러는 텔리스 전투에서 이미 많은 병력의 손실한 탓에 쿠로파트킨으로부터 이계 연대를 지원받아 방어선을 강화했다. 한편 보급품을 보충받은 크로키 다메모토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6월 19일과 6월 22일까지 랴오뇽상 진격이 중지되었다. 이에 6월 26일 켈러는 쿠로파트킨으로부터 다른 연대 병력들을 더 빼내 당일 일본군을 기습 공격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모티엔 고기의 상계 러시아군 보병연대와 상계 포병진지를 구축하고 서쪽에 여당 군무의 병력과 예비 보병연대가 주둔했다. 이에 일본군은 6월 25일과 26일 밤에 러시아군의 우측면 뒤쪽으로 돌아갔으나 러시아의 맥심 기관총과 포병들에게 들켜 러시아군의 좌측면에서 우왕좌왕했다. 전투는 6월 27일 5시 15분경 일본군이 정면을 공격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러시아군은 7시까지 강력한 대포 사격으로 어느 정도 공격을 막아냈지만 8시에는 일본군의 정면 공격에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밤 10시까지 서둘러 심우정으로 후퇴했다. 6월 30일 일본군은 모티엔 고개를 함락시켰고 이 전투의 지휘관인 표도르 켈러는 일본군 보병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7월 13일 모티엔 고개를 점령하기 위해 이동했으며 양측의 사상자는 비교적 적었지만 유능하다고 알려진 표도르 켈러 장군이 왜 전략적이고 방어하기 쉬운 진출을 그렇게 형편없는 저항으로 포기했는지 심도 있게 분석했다. 켈러 장군은 일본군 포병이 모티엔 고개를 탈환하기 위해 산탄의 파편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사망을 했고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텔리스 전투 1904년 7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에 걸쳐 만주 리순항 북부에서 벌어진 전투로 일명 와팡구 전투라고도 한다. 리순항의 틀에 박혀 있던 러시아군을 엄호하기 위해 등리사 일본어 도쿠리지의 진지를 구축 중이던 시베리아 제1군단과 그들을 공격한 일본 육군 제2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만주 리순항 북쪽 130km 떨어진 작은 촌락에서 벌어졌다. 오늘날 이 촌락은 드리시로 알려져 있으며 라오뇽성 외팡행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일본 육군 제2군은 남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러시아군 주력은 리순 요새의 이계사단 및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떨어지게 되었다. 다시 이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게오르게 스타켈베르크 중장이 이끄는 시베리아 제1군단이 남하여 등리사 부근의 진지 구축을 시작했다. 당초 일본 제2군은 진지를 구축하고 러시아군 공세를 요격한 후 공세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대본령에서 적의 진지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 공격하도록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등리사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기로 했다. 6월 14일 등리사 부근에 도착한 일본 제2군은 다음날 15일 화포로 진지 공격을 시작했다. 러시아 군대도 응전을 했지만 일본 육군은 화포 200문 이상 보유한 반면 러시아군은 100문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지형을 살릴 수 없었다. 러시아군이 등리사에게 불을 지르고 응악성으로 철수하면서 일본 제2군의 승리로 끝났다. 전투 후 추격하지 않았던 일본 제2군의 비판이 있었지만 러시아군은 이후에도 리순항 부대와 합류하지 못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33,500명 중에서 적어도 3,500명, 477명 전사, 2,240명 전상, 754명 실종에 이르렀으며 일부는 10,000명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공식 기록은 3,500명이었다. 일본군 사상자 수는 40,000명 중에서 1,163명, 217명 전사, 946명 전상이었다. 쿠로파트킨 장군의 군대에 의한 습격 위협이 이 전투로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군의 리순항 진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텔리스 전투가 벌어지던 날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러시아 순양함은 두 척의 일본 수송선을
일본 건해에서 격침시켜 2,000명 이상의 인명손실을 내게 했고 꽉 막힌 류스랑 포위의 필수적인 여러 포병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대석교 전투 1904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만주 랴오냥과 류선 부근에서 일어난 전투로 중국어로 타이시차오 전투라고도 한다. 잉커우와 남만주 철도 본선을 연결하는 대석교에 자리 잡은 러시아 제국 육군의 시베리아 제1군단과 시베리아 제4군단은 일본 제국 육군 제2군이 공격하여 승리한 싸움으로 텔리스 전투를 마친 제2군은 보급을 위한 공격을 피했지만 대본령에서 조기 공격 명령을 받아 대석교에 진을 친 러시아 제국 육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7월 24일 5시 30분 전투가 시작된다. 진저우 방면에서 상계사단으로 진격하는 일본 제2군에 맞서 러시아군은 대석교 북동쪽 구릉지에서 대포병 진지를 만들고 포격을 시작했다. 맹렬한 포격으로 일본 제2군의 진군이 저지되었지만 러시아군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각했으며 7월 25일에 일본 제2군은 대석교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오쿠 야스카타 대장의 제2군은 약 64,000명 중 1,000명이 전사했고 러시아의 게오르그 스타켈베르크 중장과 니콜라이 자루바예프 중장이 지휘한 시베리아 제1사군단의 약 6만 명은 1,200명이 전사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